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랜드로버의 프리미엄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입니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랜드로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행 랜드로버의 디자인들이 전부 이보크를 바탕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보크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제 모든 랜드로버 차종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또 새로운 디자인과 또 이제 새로운 기술들로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네, 2세대 레인지로버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아주 특징이었는데요. 지금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단단한 그런 몸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사실 차체 전체적인 실루엣 상으로는 기존 이보크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단단한 볼륨 안을 지금 다 채우고 있는 이 디테일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디선가 많이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바로 현재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지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상위 모델로 등장한 벨라의 디자인 요소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 벨라의 그 얼굴이 그대로 이 레인지로버의 몸집 안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제 범퍼 하단에 이 장식기에 이르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벨라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넣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R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내는 육각형 패턴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쪽에 보시면은 범퍼 하단 쪽에 가로줄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로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브론즈 컬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 레인지로버 특유의 이 레인지로버 고유의 이 비례가 아주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크게 강조되어 있는 이 전후 팬더와 또 이제 쿠페형에 가까운 저 루프 라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프론트 팬더랑 이제 프론트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제 크게 장식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좀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가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 유리로 된 게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도장 처리를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지금 차문이 열린 상태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도어 핸들이 이 차체 표면과 아주 딱 일체화되면서 이게 쏙 들어갑니다. 근데 후면에서는 또다시 벨라의 모습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벨라의 것을 거의 떼다가 붙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쪽에는 또 이제 이 대형의 리어 스포일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마료 같은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범퍼 쪽에 보시면 이제 테일 파이프가 범퍼 하단에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부 쪽에도 이렇게 거대한 이 스키디 플레이트를 붙여서 또 SUV만의 그런 강인한 그런 모습도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전 지금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은 인테리어도 기존 레인지로버 이보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쪽을 아주 밝은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훨씬 더 좀 화사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색의 내장재를 쓰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윈드스크린이나 아니면 이제 차 옆유리 쪽에 좀 이렇게 비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더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난반사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뭔가 동작이 터치나 아니면 무슨 이런 스와이프 같은 이런 거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동작이 약간 좀 한 템포씩 좀 느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단의 디스플레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멋있고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로 딱 비춰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뭔가 한 단계씩 이렇게 거쳐가서 좀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들은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조작 체계는 사실 저는 그렇게 속 마음에 들진 않네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와 랜드로버 차종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메리디안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이제 투서클 레이아웃을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저렇게 회전계와 이제 디지털 속도계를 놓고 양옆으로 이제 다른 이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센터 페시아 뒤편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옆쪽에 보시고 계신 이 공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수납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그 중앙 쪽에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이게 한 8.4인치 정도 되는 소형 태블릿인데, 이게 이런 소형 태블릿 하나 정도는 딱 들어가주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전 지금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운전석은 전체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 탄력이 이제 뭐 몸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탄력이 아니라 적당히 몸을 지지해주면서도 이제 오프로드나 이런 이제 험한 환경에서 좀 이제 운전자의 몸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에 아주 충실한 그런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2세대 이보크의 뒷좌석은 제가 사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헤드룸이 굉장히 낮았고, 또 이제 이 시트, 이 공간도 상당히 좁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 남성들에게도 아주 불편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왔었는데, 지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바깥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안쪽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딱 파놔가지고, 파는 공간을 이렇게 파놔서 이제 적어도 이제 머리가 천장에 닿지는 않게 하는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트렁크는 기본 591리터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2열 좌석을 접으면은 1383리터의 공간을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렁크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또 내장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쪽 선반은 또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띄어내면은 이제 이쪽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상부 공간이 사실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반을 지금 제거를 한다고 해서 뭐 딱히 이렇게 유의미한 그런 공간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시승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엔진은 2.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입니다.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180마력의 최고 출력과 43.9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기존 모델부터 써왔던 자동 9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동 방식은 상시사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2세대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된 점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승차감인데요. 기존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쿠페형 SUV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상당히 단단한, 시종일관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1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런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노면이 좋지가 않은 환경인데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 불쾌감이나 이런 건 없이 아주 요철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성격을 아주 버리지는 않은 만큼 그런 요철들을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들, 그러니까 이제 큰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어갔을 때 이제 제자리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는 게 얼마나 걸리는가, 그런 성격들에 있어서는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성격들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안정감만큼은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좀 다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사실 고급 SUV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숙성은 아닙니다. 그냥 대체로 무난한 정도인데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SUV로서는 그냥 다소 무난한 수준의 정숙성을 그대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잘 막아주는 편인데, 이 파워트레인에서 유입되는 이 소음들이 상당히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게 되는 이 1000rpm에서 한 2000rpm 사이, 그 사이에서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정숙성 면에 있어서 사실 다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고급 SUV에 비해서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좀 무난한 수준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의 이 룸미러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이제 화면인데요. 해상도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전반적으로 이제 화각도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뷰가 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하는 범위가 원체 넓다 보니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룸미러 화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쪽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형 룸미러는 사실 일반적인 이런 일상적인 운행 환경 때 말고도 또 이제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같은 거를 이제 견인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랜드로버 최초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걸로도 화제가 됐었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가속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철저하게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제동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재출발할 때 이때만 힘을 딱 보태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엔진이 구동을 전담하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 그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서 좀 더 작은 모터를 사용해도 되고,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끝나서 양산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 양산차에도 좀 상대적으로 또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중량 자체가 훨씬 가볍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영역에서 또 동력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예전부터 아주 그 차체에 비해서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좋은 차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도 하체 설정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아주 훌륭한 기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감이 이게 아주 약간 헐거운 편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를 좀 적극적으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거나 그런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 코너나 아니면 아까와 같은 게 약간 저속 코너 같은 데서도 다른 SUV라면 이제 막 차체가 이렇게 좀 좌우로 좀 롤이 생겨서 이렇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할 텐데, 이보크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이보크의 차체 자체가 굉장히 낮기도 하지만은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단단한 하체와 이 강건한 이 샤시가 아주 코너에서 아주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80마력 사양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상 영역은 물론 뭐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즐기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동력 성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이 외모에서 보여지는 스포티함이 아주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예나 지금이나 디자인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그런 SUV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갖고 있던 아주 단단하고 아주 빵빵한 그런 볼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안에 벨라의 아주 세련된 터치를 채워 넣어서 차가 한층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동급에서 주행 성능에 있어서 사실 딱히 부족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SUV의 체급을 가졌으면서도 코너나 이런 곳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동 성능 등이 여전히 거의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 못지않은 아주 단단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아주 그 정도 여전히 인상 깊은 부분이자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또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딱히 쿠페형 SUV를 천명하진 않았지만은 사실 이 안을 채우고 있는 건 거의 진짜 전형적인 쿠페형 SUV의 것들과 상통을 하고 있거든요. 쿠페형 SUV에서 나올 법한 그런 한계점들을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또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일반적인 SUV의 잣대로 비교하기에는 이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랜드로버의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기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갖고 있던 장점들을 충실히 계승하고 또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해낸 그런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